우주의 깊은 곳에는 신비롭고 강력한 힘이 숨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고 반물질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을 뒤집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반물질은 공상과학 판타지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스타트rek과 스타워즈에서 반물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과학자들이 한 세기 넘게 연구해온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일까요? 일반 물질과 어떻게 다를까요? 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죠. 여러분은 아마도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라고 불리는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입자들은 모두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모두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반물질은 바로 그런 것이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양성자 대신 반물질 원자라는 반양성자라고 불리는 걸 가지고 있어요. 중성자 대신에 반중성자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자 대신에 양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물질은 반대전화, 스핀, 그리고 일반 물질의 다른 특성을 가진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성자는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반면 반양성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반면 반전자는 양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반물질은 일반 물질의 사악한 쌍둥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모든 것의 반대예요. 배트맨에게 조커가 있는 것처럼 물질은 반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반대로 만들어진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이게 바로 답이 될 거예요. 가장 멋진 사실은 바로 반물질과 물질 입자가 만나면 말 그대로 서로를 섬멸하고 동시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거의 무한한 힘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제 궁금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반물질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 반입자들은 날아다니며 일반 입자들과 접촉할 때마다 불꽃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사실 과학자들은 빅뱅 동안 물질과 반물질이 같은 양으로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질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파괴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 평범한 물질이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이겼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죠. 우리가 아는 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그런 방식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만약 일반적인 물질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우주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볼게요. 반물질은 과학에서 가장 매혹적인 것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반물질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론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우주선이 은하의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연료나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를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이 퍼즐을 풀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물질은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특히 우주가 시작될 당시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과학자들은 매우 영리한 방법으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선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그때 폴 디렉이라는 물리학자가 반물질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물질 입자마다 상응하는 반입자가 있을 것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그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나중에 실험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칼 앤더슨이라는 또 다른 물리학자가 전자의 반대인 양전자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최초로 알려진 반물질 입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과학계의 커다란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곧 더 많은 반입자를 발견했고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연구 분야인 반물질 물리학을 촉발시켰죠.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탐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입자들을 발견했을까요? 방금 빅뱅 이후로 반물질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지 않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우주에는 약간의 반물질이 있습니다. 매우 드물어서 발견하기가 보물찾기나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은 반물질 입자로 구성된 우주 광선을 찾는 것으로 우주에서 반물질을 찾습니다. 또한 실험실에서 반물질을 만들 수도 있어요. 현재 과학자들은 그것을 위해 입자 가속기라고 불리는 매우 멋진 기계를 사용해요. 가장 유명한 것은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의 대형 하드론 충돌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충돌기예요. 이 기계는 아주 빠른 속도로 작은 입자들을 발사합니다.
일종의 우주적인 당구 게임 같아요. 이 입자들이 서로 충돌할 때 반물질 입자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반물질을 저장하기 위해 패닝 트랩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용기를 사용해요. 작은 초신성을 항아리에 보관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반물질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수백만 리터의 휘발유를 태우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추정했어요. 최소한의 양으로도 1년 동안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죠. 마치 별의 힘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계가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이 초능력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석탄과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를 원해요. 미래에 매우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다른 행성과 별을 여행할수록 우주선에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반물질의 에너지로 우리를 은하의 가장 먼 곳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로켓을 상상해 보세요. 적은 양으로도 우주선에 아주 오랫동안 동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반물질은 또한 의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암과 싸우기 위해 또 우리 몸의 내부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은 의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슈퍼 도구와 같아요. 간단히 말해서 반물질은 놀랍고 강력하며 이제 우리는 그 사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반물질이 매우 강력하긴 하지만 만들기는 매우 까다롭기도 해요. 아주 적은 반물질이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에너지 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매우 비쌉니다. 또한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단 아주 적은 양의 반물질을 갖게 되면 어떻게 저장하죠? 그냥 병에 넣을 수는 없어요. 반입자는 극도로 불안정하고 냉장고의 자석처럼 일반 물질에도 끌려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을 진공에 가두거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자기장에 저장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영리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에요. 이런 이유와 다른 많은 이유들로 반물질은 아직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지 않아요. 만약 자동차의 연료 탱크를 반물질로 채우려고 한다면 작은 나라의 GDP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반물질을 만드는 것이 엄청난 과학적 도전일지라도 잠재적인 보상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과학자들이 더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만약 성공한다면 새로운 궁극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물질 연구는 매혹적이고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아마도 미래의 반물질로 집과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정말 멋지겠죠?